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들으니 양력, 음력, 생일 챙겨주면 남편 기가 살아서 가정이 부유해진다고 둘 다 차려주라며 아들 생일 때마다 미역을 사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에도 남편한테 2번 다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말한다니까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며 어디서 그딴 걸 배우고 시집 왔냐며 거품무시길래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는 남편한테 너도 내 생일에 3분 미역국이라도 안 하면 너네 엄마 비위 따위 안 맞춰주고 우리 친정엄마 대하듯 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니깐 저런 소리를 들어도 네네 하며 잘해드리는 거지. 솔직히 친정엄마에게 짜증 많이 냅니다. 안부 전화도 잘 안 드리고 남편도 압니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께 노력하는 걸 아니까 깜빡 잊고 지나간 생일에도 미역국에 자기 좋아하는 반찬 해줬다고 들러대기도 해요. 작년에 시누이가 결혼했습니다. 사이가 시누이 생일이라며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서 아침 챙겨줬다며 제게 시누이 시집 잘 간 것 같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시누 내외가 시누이 생일이라고 시부모님께 감사 인사 온다고 시댁 오라고 해서 갔어요. 시누 남편이 밥 사줘서 밥 먹고 집에 다가 먹을 때 내 사위 최고라며 입에 거시는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남자는 요리하는 거 아니라는데 첫 생일이라 해주시는 거죠? 했더니 시누이가 말하더라고요. 저녁도 가끔 해주고 아침도 해준다며 자랑하니 시어머니 저를 희끔 보시더니 요즘은 다 바쁘니까 서로 도와줘야 한다며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저런 거 배워요. 와이프 생일엔 장인과 장모님도 챙기고 간단한 요리도 배워서 해주고 사랑받고 점수 따고 손 아랫사람이라고 배울 건 배워야 해요. 그쵸 어머니?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헛기침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고모도 고모부 생일은 음력, 양력 다 챙겨줘야 가정이 부유해지고 오빠처럼 기펴고 살게 하시려면 부지런히 1년 생일 다 챙겨줘야 사랑받는 아내가 된대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뭔 생일을 2번이나 차리냐고. 시누네는 합이 좋아 한 번만 해도 되고 너희는 며느리인 네가 기가 세서 아들이 길을 펼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제발 그만하라고 미신 같은 게 어딨냐고 그냥 둘만 행복하면 그만인 거 아니냐고. 결혼 전엔 몰랐는데 엄마 은근 아니 진짜 진상 시어머니라며 언니 볼 면목이 없다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신우 부부가 가고 신우 남편 앞에서 자기를 면박 줬다고 난리예요. 면박은 자기 딸이 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지. 신우가 남편 잘 맞는 거 질투하냐고 하시길래 네 질투나요. 난 뭔 놈의 복이 박복한지 남편 생일 2번씩이나 차리고 요리도 못하고 장인 장모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남편에 모든 기센 며느리라고 타박하시니 질투나고 짜증도 나고 기센 며느리 기죽으면 울게요 하고 시댁 박차고 나왔어요. 남편은 늘 하던 대로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왜 그랬냐고 하면서도 네 맘 편해지면 가자고 하고요. 시아버지는 너희 엄마가 별나서서 그렇지 내 자식만 앞세워 말해서 그렇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다. 너희 결혼할 때 사주 봐주시던 사주 할머니가 며느리가 기가 세 아들이 힘을 못 쓴다고 하셔서 걱정으로 한 거니 이해해줘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싫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딘 편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넘기려고 해도 저런 게 반복되다 보니 화가 나네요. 이대로 시어머니랑 대면대면하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지내도 좋습니다. 사과는 안 할 거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남편과 신우랑 시아버님과는 사이가 좋아요. 시어머니만 그래요. 시어머니께 사과 안 하고 지내도 무관하겠죠? 아님 시댁과 연을 끊어야 할까요? 추가. 좋은 결론은 아니지만 몇 자 적을까 합니다. 여태 시모는 전화 4번 온 게 전부였네요. 솔직히 전화를 사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전화로 제 속을 뒤집을지도 몰라서 안 받았습니다. 그 뒤 아버님이 전화 와서 신우가 언니 같은 사람 세상 천지에 없고 엄마 말이라면 간혹 툴툴대긴 해도 거의 맞춰주고 살지 않았냐. 내가 결혼해보니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기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거 알면 나 같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엄마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될 거냐고. 자기 남편은 장모님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실망했음 어쩔 거냐고. 언니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딸이 시집가서 이런 대접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잘해주라고 했대요. 아버님은 앞서서 그런 말 안 듣게 해줘야 했는데 늘 상처받고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언행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죄인이다 라고 하시며 이번엔 속 끓지 말고 편할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전화 끊으셨어요. 신우도 전화와서는 미안하다고, 자긴 결혼 전에 엄마가 언니에게 무슨 말만 하면 오빠가 나서서 언니 편만 들어주길래 대체 우리 엄마가 어쩌길래 늘상 저럴까, 언니가 엄마 말대로 기가 세서 별나나 싶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댁과 내 사이에서 남편의 울타리가 얼마나 큰 바람막인지 알겠다면서 우리 엄마가 언니에게 없던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며 얼마나 아들 하면서 속 태웠는지 늦게 알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도 엄마한테 계속 말하겠다고 이번엔 사과하지 말라네요. 시모는 신우가 몇 번 말을 했는지 시모가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더니 낮에 문자 와서는 전화를 왜 안 받니? 너희 가정을 위한 것이었으니 맘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왔네요. 말인지 방구인지 그냥 답장도 안 드렸고 이건 뭐 불편하게 지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당분간 시댁 방문 안 하고 만약 하게 되면 남편만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타해주신 현재 남편이 바보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리 못해준 건 짜증나긴 한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제 편에 서서 막아주기도 했고 시모에게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고 시모가 지나치다 싶음 시댁 자리에 혼자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집안일도 잘 해주고 5살 딸 하나 있는데 딸과도 잘 놀아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 시모랑 부딪힐 때마다 남편도 시모에게 들들 볶이다 보니 시들해진 겁니다. 생일상 2번 차리는 것도 처음엔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가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결혼할 당시엔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했으니까 그냥 했죠. 결혼 초엔 시댁 식구들과 싸우자 이런 정신이 아닌 이상 그냥 잘 보이고픈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의 식구들이니 잘해드리자는 마음이었죠. 이때 시모 페이스에 걸린 것 같아요. 그 후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기가 세니 뭐니 하면서 아들 잡는다고 하셨으니 아버님이랑 남편은 어머니 등살에 그냥 내가 늘 하듯이 유도리 있게 넘기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몇 번 시모에게 어른이 돼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펄쩍 뛰면서 부부싸움까지 하시니까 그냥 앞에선 그만하라고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따로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이런 거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나니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면서 풀라고.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게 풀리나요? 정말 4년 만에 휴가도 시부모 안 모시고 저희 세 식구만 3박 4일로 제주도에 모처럼 다녀왔고요. 휴가 후에 남편이 광복절에 딸아이 데리고 시댁 가서 이틀 자고 토요일에 친정으로 왔어요. 전 그동안 친정 가서 친구들 만난다고 둘러대고 친정에서 놀았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 건 물 보듯 뻔하고 곱게 키운 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일이 더 커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말하면 늘 걱정 달고 사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용돈도 자주 챙겨주시고 하니까 사랑받는지 아시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잘하니까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제가 안 온 거 알고 좀 서운해 하시며 걔는 아직도 삐졌니? 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삐진 게 되어버렸네요. 어제 남편에게 남 삐진 속 좁은 며느리는 아니다. 내가 전화는 다시 안 드리겠지만 전화가 오면 제대로 말씀드리고 일이 틀어지면 난 시댁 방문 안 할 거다. 당신이 힘들겠지만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도 아시면 서로 곤란해지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 내가 시모에게 모진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달라 했어요. 최악으로 번지면 이혼인데 솔직히 저희들은 이혼 생각 없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안 해도 자기 선에선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고 시모에게도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어제 일요일에 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모가 넌 아직도 그런 걸로 꽁하고 있니? 말이 사과한 거라는 거지.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이니? 그냥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하시는데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속 좁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솔직히 그동안 많이 서운했습니다. 무슨 말씀만 하시면 제가 기가 그렇게 세다고 하시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억울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곱게 키워서 시집 보내셨어요. 기 세다면서 이런 구박받으라고 시집 보낸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기가 센 며느리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 기센 며느리로 대한 거 미안하다고 해주시고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좋은 며느리로 남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너는 어른이 좀 숙이고 들어가면 내내 하면 되는데 뭐 사과? 내가 널 지독실이 쉽사리 시킨 사람처럼 말한다?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지독실이 쉽사리 시키디? 라고 하시길래 네, 어머니 같은 분 없으시죠. 그냥 말씀만 저러시지 속으론 며느리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인데 당연히 좋은 분들이시겠지요. 그런데 고모가 결혼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자꾸 고모 얘기가 나와서 저도 미치겠는데 고모는 시댁에서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 거 보고 아 어머님은 며느리보다 무조건 아들이 먼저구나.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제자리 찾아야겠습니다. 기세고 못된 며느리 된 거 지금처럼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못된 며느리도 받아주시고 사람 듬뿍 주시고 하면 혹시 기가 꺾일 수 있으니 그런 며느리 만드시고 싶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시댁에서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모는 기가 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는 세상에 말세다 말세야를 반복하시곤 끊었네요. 남편이랑은 이번 명절부터는 저는 시댁 방문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혼자 가기로 했고 시부모님은 남편이 따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시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부당하게 며느리 탓만 하시는 시모가 너무 밉네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근래에 속이 좀 편해져서 같이 공유해볼까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 양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남자아이라고 하니 뭐 더 기뻐하셨죠. 축하한다며 밥 사주신다고 해서 나갔고 여기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판에서 봤던 흔한 레파토리라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모유 수유 자연분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면 의사의 소견에 맡길 것이다. 근데 아직 시집 안 간 남편의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자연분만할 때 무통주사를 맞으면 애가 늘어져서 나온다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할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럼 전 늘어져도 나와도 되나요? 엄마가 빨리 회복해야 애도 잘 보죠. 했더니 아니 내 친구들이 그렇대. 그냥 그렇다고 이러더라고요. 별 미친 소리를 진짜. 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산후조리원이 원래 안 좋다. 거긴 산모들 쉬는 거지 애들을 잘 못 본다. 뭐 어쩌라는 건지. 저 유도분만으로 24시간 진통하고 애 낳았습니다. 48시간 진통하시는 분도 있다던데 전 진짜 아 나 못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하는데 나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유도분만 실패 확률이 높고 아이도 진통이 너무 길면 고통스럽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 이때도 산후조리원으로 간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몰래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던 산후조리원은 캠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매일 몇 시간씩 보시면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아이가 불편해 보인다. 귀가 눌린 것 같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다. 옷을 다시 입혀줘라 등등 산후조리원에서 저에게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편히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남편의 누나가 애를 낳고 조리원에서 쉬고 있어도 이러셨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전화하지 마시라 했고 못하시겠으면 캠 들여다보지 마시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펄쩍 뛰고 난리였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길길이 뛰더군요. 아주 애 키우면서도 오만 일이 다 있었죠. 간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형님이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해줬습니다. 임신 축하 식사 자리에서 형님 축하드린다고 제가 애를 낳아봤더니만 모유수유를 해야 하더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못했지만 꼭 왕모를 하시라고, 그리고 꼭 자연분만 하시라고, 무통주사는 애 늘어지니 맞으면 안 된다. 우리 땡땡이는 무통주사 맞아도 괜찮았었는데 그건 특이 케이스일 테니 꼭 맞지 마시라고. 형님이 인기 좋은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어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산후조리원 얘기한테 안 좋을 텐데 가시면 안 돼요. 저희 갔던 거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쩌지.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쩌지. 어머니 어쩌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 내가 어떻게 하니? 이러시대요. 그쵸? 그럼 가셔야겠네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며 형님의 남편에게 산후조리원 가시면 어머니께 부탁을 하셔서 캠을 꼭 면밀히 모셔서 조리원으로 꼭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라고. 산모는 쉬어야 하니까 그러기가 어려우니 어머니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 아주버님은 뭔지도 모르고 아 그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 시어머니 옆에 아주버님 있으니 울그락불그락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 그러면 사부인 힘드시지, 그리고 산모도 쉬어야지, 그럼 못 쉬지 하시래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 저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산모가 중요한가요? 애가 중요하지?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전화하신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 남편이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만 안 하니 데리고 나가대요. 나가면서도 어떡하나 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아 정말 몇 년치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 집은 개념 시댁이라고 떠들던 형님, 자기도 딸 키우면서 나한테 그래했던 시어머니, 그렇게 살지들 마세요. 진짜 오빠 남동생 있는 사람들 안 올 것 같죠? 본인도 다 그런 날 옵니다. 자기 엄마 단속 똑바로들 해요. 추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뒷 얘기를 더 해보자면 남편은 그 이후로 어머니와 누나가 잘 모르고 했던 말이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 근데 넌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잖아.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겪어봐야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랬던 것 같냐. 다 알면서 오직 본인 손주만을 위해 그리 말한 거다. 그래 그럼 이제라도 알았으니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 상황이 현실이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네요. 그동안 받은 육아 간섭을 다 해주려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니 그리 해주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판을 즐겨보시는 형님, 그래도 아이 순산하시길 빌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제가 육아 선배로서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드릴 테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 생각해서 정말 친한 친구 한들 빼고는 없었네요. 또 이렇게 산다는 게,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4년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육아 간섭 겪었습니다. 아이가 마시는 물 하나까지도 간섭하셨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느끼는 게 있길 빌어봅니다. 형님 시댁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 알고 있으며 아주버님 또한 잘 모르셔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또 저한테 한 일은 있고 본인 어려운지만 알 수도 있겠지만요. 네 형님 조리하러 오겠지요. 그때 임팩트 있게 한번 하고 이것도 그만하려고요. 왜냐면 결국 마음에 상처받는 건 저인 것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수틀리면 하지만 이 미움을 내려놓고 싶네요. 저를 위해서 말이죠.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남편 얘기를 빼서 혼돈을 드렸네요. 이 글 링크 해줬고 느끼는 게 없으면 니네 집으로 가서 조카나 보라고 했습니다.
저 경력 유지하며 사회적인 위치 놓지 않았고 능력 있거든요. 애 키우며 일하며 열심히 살았죠. 너 없이도 우리 모자 잘 살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남매 중 막내 며느리입니다. 나이는 많으나 늦게 결혼하여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맞벌이입니다. 양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없고 둘 다 자수성가하여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은 남편이 조금 더 법니다.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큰아들 15년, 막내아들 5년, 셋째 딸 6년, 실버타운 1년, 큰아들 1년 이 순서대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2달 전 전업주부인 큰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계속된 불화로 어머니께서 막내 아들과 사시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부부가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능력이 되는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모셔왔습니다. 큰아들이 아버님 유산으로 집을 받으셨으니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아들 내외는 지속적으로 어머니 모시는 일을 분담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유산으로 집을 받았어도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큰아들만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드셨나 봅니다. 저는 아직 신혼인데다 막내 며느리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와 큰 며느리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게 하는 것보다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머니께서는 실버타운이 싫다고 하시니 결국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모신 지 2달 됐지만 얼굴빛이 좋아지시고 살도 더 붙으시고 여기 와서 호강한다, 고맙다, 잘 먹었다 등 자주 표현을 하시니 저도 보람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기분 좋게 모시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인 형님과 셋째 딸 친우인 두 분은 전화로나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금전적으로도 소정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큰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것을 보시고 다들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서 모신다고 말씀드리니 다들 칭찬해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장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큰형님 내외분만 함과하시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십니다. 어머니와 큰며느리가 대판 전쟁을 치르고 어머니가 울면서 막내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후 큰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씀드리고 모셔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큰아주버님이 큰며느리인 아내에게는 잠시 막내네 가 있기로 했다고만 했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저희가 아예 앞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니 이렇게 된 이유를 큰형님 내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미안하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 어머니 모신 후 처음으로 차례 지내러 형님 댁에 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10분 정도 되는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머니, 남편,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며 거실에 들어섰는데 큰 아주버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며 아까부터 계속 어서오라고 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냐고 못 알아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제가 평소와 다르게 안경을 쓰고 가서 못 알아봤다는 말씀이신가 해서 네? 제가요? 저를 못 알아보셨다고요? 라고 하니 큰 며느리인 형님이 저를 보고 인상을 쓰시며 인사를 왜 안 받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너무 얼떨결이고 민망해서 바로 활짝 웃으며 꾸벅하고 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넘겼는데 음식을 나르며 이건 뭔가 싶은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고는 떡국 맛있다는 제 말에 대꾸도 없으시고 집에 갈 때 형님 바로 옆에서 꾸벅하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둘째 며느리와 신우는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정작 저는 큰형님 내외분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오는 길에 가만히 있던 남편을 잡았고 내년에는 어머니 모시고 1박 2일 해맞이하러 가니 못 간다고 하라고 전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두 분이 작정하고 저에게 큰 소리 치시려고 했던 게 아니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큰형님 네분이 어머니 모실 때 둘째 형님, 신우, 저 모두 수고하신다고 전화 한 통 안 하냐고 불만이 많으셨다는데 제목처럼 대접받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장남이 잘못 모셔 어머니를 막내가 모시게 된 것을 자격지심에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되려 기선제압하시려는 건가요?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추가 댓글들 고맙습니다. 큰 며느리들의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댓글들 제가 모르던 부분이라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님이 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한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막내 며느리인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하신 부당함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고 싶어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그동안 당한 것이 많으니 저에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두 번째 추가. 우리나라의 못된 시어머니와 피해자 맏며느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가 봅니다. 그걸 모르고 섣불리 글 올렸다가 불쏘시개가 되었네요. 상처난 곳을 건드리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댓글들에는 많은 분들이 15년을 같이 살아보고 다시 글 쓰라는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는 2달 되었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해 보아온 제 눈에는 어머니가 문제 없으시고 큰형님 내외가 집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관계가 소원해지고 거기에다 어머니를 홀대하시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어 큰형님 내외를 제외하고 다들 큰형님 내외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1월 1일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쓰니 못된 시어머니와 선한 큰 며느리라는 전제로 일반화되어 오해가 비롯된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자세하게 쓰지는 못하고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별 생각을 다 들다가 제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써놓으니 욕만 먹었네요. 선한 피해를 입으신 큰 며느님들이 많이 화가 나신 듯한데 저는 대접을 받고자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모시기 싫어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던 형님네 부부가 이제부터 모시겠다고 하는 막내 내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진 않았지만 할 도리를 다한 막내 부부에게 화풀이하듯 대하는 형님네를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이 언급하셨듯이 죄 없는 선한 맏며느리로서 못된 시어머니를 모시다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었다면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저에게 화살을 돌리신 형님 내외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튼 제 글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죄송하고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연애까지 5년을 함께 해오면서 단 한 번 화를 냈는데 이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평소 인성 좋고 착하단 소리를 자주 듣고 화도 거의 안 내는 성격이다 보니 제가 화 한 번 내면 무섭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부수거나 욕을 하거나 술주정하는 게 아닌 참다 폭발해서 언성 높여 소리 한번 지르는 게 전부입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절 무시하는 태도에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화를 낸 거였고 와이프는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고 화를 내냐 합니다. 초반엔 제가 화낸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지 몰랐어요. 서로 말다툼하다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전 화 한 번 내고 방을 나섰고 시간이 흘러 미안하다 사과하고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몇 날 며칠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혼하다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애 갖기 싫다, 시어머니가 불편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내가 연애 때와 달리 자상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과거에 서운했던 점들을 일일이 꺼내며 구구절절 나열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얘기를 들어주며 아이 안 가져도 괜찮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괜찮고 부모님이 불편하게 한 게 있다면 내 선에서 정리할 거고 과거에 섭섭한 부분들은 눈치가 없어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일일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터놓고 얘기하면 아이는 계획된 거였지만 단 한 번도 강요나 애엄마 될 사람이니 몸 관리하란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8억짜리 집에 대출 2억 조금 안 되게 있고 연봉도 적지 않아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충분히 빚 없이 외벌이로도 먹고 살 수준입니다. 부모님 노후도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와이프의 얘기들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운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 받아들이고 부족한 건 채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르고 달래며 진심으로 사과와 노력하겠단 말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과거에 서운했던 점에 대해 제가 반성하고 잘하겠다는 태도에도 모자라 자꾸만 자신이 불행하고 서운했던 점들을 계속 이어갔고 몇 날 며칠 저는 사과와 잘하겠다는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물어봐도 와이프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혼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와이프였기에 사실은 그냥 내가 싫은 거 아니냐, 다른 말들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날 제가 화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분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평소 멘탈이 강한 편이나 자신의 험담이나 잔소리, 구박, 직장 상사의 가르침, 어른들의 오지랖 등 자신에게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선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 직장 상사가 와이프의 잘못된 업무 방식에 대해 선임한테 제대로 안 배웠어요? 라는 한마디 말에 복수하고 싶어 일주일을 잠 못 자고 한 달 정도 그 사람 얘기만 할 만큼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 저의 화낸 모습에 정 떨어질 법도 하다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이라니요. 몇 달간 지속된 이런 상황에 이혼 얘긴 양가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저희 부모님은 설마 그런 걸로 그러겠냐며 다른 무언가가 있을 테니 얘기 좀 들어보게 만나자고 했지만 부모님 번호마저 차단하며 이혼하겠다고 나오네요. 심정은 100번 이해하지만 이혼까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저의 말에 그날 이후로 정 떨어져서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건 서로에게 불행일 거라네요. 지금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후회도 안 될 것 같다면서요. 저는 아무리 와이프가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잘못한 점이 무엇일까를 돌이켜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지 단지 화 한 번 크게 냈다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인 장모님, 와이프의 형제들까지 나섰지만 정말 이유가 그거더군요. 글로 담아내기 힘들 만큼 몇 개월이란 시간 속에 저뿐만 아니라 양가 모두가 이젠 지쳐있는 상태고 이혼이 선택이 아니게 돼버릴 만큼 멀리 와버렸어요. 정말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유라도 속 시원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의 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 여전히 답답하네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추가. 결론적으로 먼저 도장 찍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방식은 설득과 부탁, 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저를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결혼이란 관계를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가벼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내 저의 손길이 진심이 닿지 않는다면 보다 강경한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와이프가 자각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이혼 생각이 없었지만 저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혼해야겠답니다. 하지만 도장은 안 찍고 있네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제 머리론 와이프가 보탠 집값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까 싶어 그러는 거라고 밖엔 다른 생각이 들진 않네요.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하겠다는 말도 모자랐던 건지 무릎이라도 꿇길 바랬던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덧붙이자면 와이프의 서운함은 곤히 자는 사람을 아침부터 깨웠단 거였고 저는 내가 투명인간이냐 말하기 싫은 평생 하지마 라고 소리친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한 달간이나 말 섞지 않을 이유였었고 다른 때에도 이 같은 사소한 걸로 일주일은 기본 말없이 지내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제 잘못을 빠뜨리고 글을 쓸 이유가 뭐 있겠나요? 화해의 손길과 반성의 태도로 잘해보자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저였는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